네,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프랑스 여행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툴루즈라는 곳으로 가볼 텐데요. 네. 툴루즈는 파리, 마르세유, 리옹 다음 가는 프랑스 제4의 도시입니다. 남부 프랑스 최대의 교통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특히 항공 우주 산업이 특히 발달해 있는 곳인데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툴루즈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많아서 장밋빛 도시라는 낭만적인 애칭이 붙었습니다. 네. 도시가 이렇게 장밋빛으로 물들게 된 것은 무려 1세기 가론강 기슭에서 채취한 흙으로 만든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의 점토가 벽돌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분홍색, 그러니까 장밋빛을 띠게 만드는 철 산화물의 농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가론강과 어우러진 장밋빛 도시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툴루즈였습니다. 네, 가론강과 어우러진 툴루즈의 아름다운 풍경.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신다면 사진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푸른 하늘과 또 유유히 흐르는 강, 거기에 또 붉은 벽돌 건물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런 도시네요. 그렇죠. 붉은 빛이 장밋빛과는 살짝 다른 듯하지만 전체적인 도시 풍경을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 장밋빛 도시라 불리면서 툴루즈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벽돌 공장에서는 더 붉은 빛깔의 벽돌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툴루즈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붉은색이 들어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든 과하면 보이기가 싫기 마련인데 그렇죠. 툴루즈는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장밋빛 도시라는 이미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장밋빛 풍경을 이렇게 먼저 봤더니 툴루즈라는 곳이 더 궁금해집니다. 툴루즈 여행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툴루즈 시청이 있는 카피톨 광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2000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카피톨 광장은 바닥 한가운데에 폭 18m의 커다란 오크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동으로 만든 십자가가 네 축의 끝에는 각각 3개씩 12개의 구가 있고 총 12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12별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역마다 별자리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점성학에서 비롯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카피톨 광장의 포토스팟입니다. 이른바. 저는 근데 11월에 갔더니 그 포토스팟을 거대한 산타클로스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광장 전체가 이미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네. 아쉽게도 십자가의 끄트머리 흔적만 살짝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크리스마스 마켓하고 또 조명 장식 너머로 네네. 건물 하나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청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피톨 광장에 있는 툴루즈 시청 건물입니다. 네. 19세기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붉은 벽돌로 장식된 특유의 건물 정면은 1750년 프랑스 화가이자 건축가인 기용 카마스가 만든 것을 그대로 지금도 살려놓았습니다. 유서 깊은 시청 건물은 내부 방문도 가능하거든요. 건물 자체가 문화유산인 만큼 훌륭한 벽화와 천장화, 그림들이 가득한 방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툴루즈 시청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방은 일러스트룸이라고 과거 파티 공간으로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네. 합니다. 현재는 공식적인 귀빈 방문 때 사용하거나 시민들에게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툴루즈 시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결혼 시즌에는 주말 하루에만 30쌍이 넘는 부부가 이곳에서 혼인서약을 올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그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을 시민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하는 날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행정이 참 좋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을 활짝 이렇게 네. 열어 놓았는데요. 여행자들의 마음도 이렇게 툴루즈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생세르냉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툴루즈는 중세시대 아르레에서 출발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길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이 생세르냉 대성당은 그 시기에 순례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후추통으로 불리는 65m의 팔각형 탑이 독특하게 솟아있고 툴루즈의 다른 건물들처럼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주변 건물과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네, 대성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후추통은 이렇게 생겼군요. 그러니까요. 네, 생세르냉 대성당 네. 사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탑도 독특하지만 이 납작하고 둥근 건물 그리고 지붕까지 아주 멋스럽네요. 그렇죠. 네. 이 뾰족한 고딕 성당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죠. 그죠? 1080년부터 40년간 지어진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내부 역시 예수와 성인들이 새겨진 중세 조각상과 아치형 기둥들로 아름답고 또 경건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재단 중앙에 있는 부조를 보면 이 성당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4세기경 툴루즈 최초의 주교였던 세르냉 주교의 순교에서 비롯됐습니다. 세르냉 주교는 황소의 발이 묶여서 도시 곳곳을 끌려다니다가 이 성당이 있는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재단 중앙 부조를 보면 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가보시면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하 예배당에는 14세기 부조 작품과 가톨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전시돼 있으니까 이것도 빼놓지 말고 보시고요. 혹시 일요일에 툴루즈에 가게 되셨다면 성당 앞 광장에 벼룩시장이 열리거든요. 벼룩시장이 또 있어요. 이곳에서 네. 성당 지하에 있는 보물보다 더 멋진 보물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사실 네. 저도 벼룩시장 보물에 더 관심이 가네요. 그렇죠. 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성당이 사실 조금 재미가 보기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사실 생세르냉 대성당 주변이 벼룩시장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서점도 많고 바도 많고 카페도 많거든요. 네.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성당보다는 사실 그 주변에 더 많이 머물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다음에 또 오기스텍 미술관이라는 곳으로 가서 종교 예술품을 또 봤습니다. 저의 관심은 사실 거기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오기스텍 미술관은 14세기에 지어진 수도원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랑의 아치와 기둥들이 안뜰의 자연과 어우러져서 미술관 건물이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곳은 초기 기독교 예술 등 종교 예술품만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워서 더 좋았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오기스텍 미술관 내부 모습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회랑을 따라서 쭉 서 있는 동물 조각 같은 것도 이 종교 관련 전시품인 거죠? 네, 동물은 아니고 가고일이라고 하는 괴물 그래요? 형상입니다. 보통 성당 지붕 내 귀퉁이에 이 가고일을 조각해 넣는데 믿음이 없으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는 경고이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부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유럽 성당들을 숱하게 들렀지만 이 가고일이 지붕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기스텍 미술관에서는 수십 개의 가고일을 코앞에서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조각된 수도원 회랑의 기둥머리들만 모아놓은 전시관도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전시 기술이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기둥머리를 얹어놓는 받침대를 현대적인 감각의 기둥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를 비추는 조명들도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더라고요. 네. 그저 신기한 전시가 목적이 아니라 미술관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난 시대의 건축물을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 놓겠다는 의지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관람이 더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사진까지 보니까 정말 실제 여행하는 것처럼 그 네.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미술관 관람 계속 이어가나요? 미술관 관람이 이어지는 건 맞는데 네. 벤버그 재단 미술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오기스텍 미술관은 14세기 수도원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벤버그 재단 미술관은 16세기 르네상스 양식의 대저택을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사진 보니까 저택이 아니라 뭐 궁전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진에 그 건물 절반밖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멋지네요. 네, 맞습니다. 미술관 관람을 하러 제가 들어갔는데 마치 궁전에 초대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벤버그 재단 미술관 건물은 16세기 아세자라는 거상이 지은 개인 저택이 맞는데 정말 궁전을 짓고 싶었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 궁중 건축 양식을 따라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인물이 완공을 못 보고 죽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툴루즈시가 소유한 미술관이 됐습니다. 1층은 18세기 이전 그림들과 앤티크 가구, 조각품들이 전시돼 있고요. 2층은 19세기 이후 회화 작품들과 조각품들이 또 전시돼 있습니다. 베네치아 화파 화가들부터 인상파, 입체파 화가들까지 보기만 해도 또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익숙한 화가들의 작품이 많으니까 내부 관람까지 하려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툴루즈 여행 마무리해 보죠. 네,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롱강과 또 지중해를 연결하는 미디 운하가 있거든요. 네. 툴루즈 여행의 마무리는 여기서 하면 좋습니다. 17세기에 길이 650km로 만들어진 미디 운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뛰어난 토목 기술과 또 운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네. 유람선이 오가거든요. 여기 유람선을 탄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게요. 운하의 흐름을 따라서 장밋빛 도시 툴루즈가 더욱 붉게 물드는 해질녘 풍경을 보는 것만큼 툴루즈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밋빛 도시 툴루즈 여행 오늘도 알차게 여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여행 이야기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